안녕하십니까, 최학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새벽 4시예요. 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하도 업로딩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 늦은 새벽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생일이에요, 생일. 그죠? 자, 그런데도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러니까 훨씬 더 열심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 25번째 강의입니다. 바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내용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 86페이지서부터 92페이지. 굉장히 길어요. 오늘 내용은 쉽지 않습니다. 졸면 가만히 안 둡니다. 알겠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인수정리 이 내용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쉬운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로 한번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선생님이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자,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이런 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2차식이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을 갖다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얘는 1하고 4하고 이렇게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고 플러스가 붙어서 대각선 공식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된 결과를 살펴보면, 자, 이것은 뭐냐면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 자, 요 식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질들을 조금 유추해내야 돼요. 어떤 것들이냐면요. 자, 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좌변에 쓴 2차식이 있는데요. 요 2차식의 값을 0을 만들 수 있는 값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오른쪽 조금만 더 잡아주실래요? 바로 요 식의 값이 온통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을 건데요. 자, 이것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해서 중학교 때 이미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요 놈의 식이 좌변의 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0 되는 값을 찾는다라는 것은 바로 요 좌측의 괄호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우측의 값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이미 푼다라는 가정하에서 왔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4가 되면은 이미 요 식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부분을 바로 거꾸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무슨 뜻이냐면 x는 마이너스 1, 즉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요 식의 값이 다 0이 돼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x에 4를 집어넣어도 이 식의 값이 0이 된다는 뜻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0이 되고 그리고 x에다가 4를 집어넣어도 0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치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식을 약간 변형시켜 보면 x 플러스 1도 0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x도 x 마이너스 4도 0이 된다는 뜻이죠. end가 아니죠. end가 또는이죠. 둘 중에 하나만 0 되면 0 되는 거죠. 여기 또는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는.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1도 0이고 x 마이너스 4도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는 둘 중에 하나가 0 되면 0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는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다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 플러스 1이라는 놈과 x 마이너스 4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게 0이고 이게 0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0이 아니고 이게 0일 수도 있고 둘 다 0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얘네 둘은 어차피 몇이 되게 돼 있습니까? 0이 되게 되죠. 그렇죠? 자, 바로 이런 2차식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자, 이놈을 전개하면 어떤 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어떻다라는 거 알 수가 있냐면요. x의 적당한 값 마이너스 1 혹은 4를 집어넣었더니 그놈의 식의 값이 온통 0이 돼버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럴 때는 인수 누구와 누구를 가져야 되냐면 바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4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인수분해하는 요령인데요. 자, 이것이 발전해서 이제 인수정리라는 새로운 단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인수정리라는 것은 사실은 나머지 정리를 먼저 이해해야 인수정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좀 살펴보면 우리가 임의의 fx라는 식이 있을 때 이 fx라는 식을 갖다가 gx로 나눈다고 합시다. gx로 나누는데 그때 생기는 몫은 바로 우리가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qx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붙게 되는 게 뭐가 붙죠? 그렇죠. 나머지 rx가 붙게 됩니다.
나머지 RX가 붙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fx를 갖다가 나누는 gx, 이 gx를 우리가 1차식으로 한번 고정을 시켜 봅시다. 1차식으로 고정을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gx가 다항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1차식 바로 x-알파의 꼴을 가질 때 바로 우리가 이 나머지를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즉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우측에 있는 이 나머지만 남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머지만 남기고 싶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을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죠.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없애겠느냐 그거예요. 그죠? qx라는 건 다항식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고 fx도 다항식이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몇 차식인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싹 죽여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바로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는 0이 돼버려서 qx가 뭘 같든지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라지는 형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바로 누구만 남게 되냐면 나머지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는다 하면은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식을 변형시켜 볼 수 있죠. x 대신에 알파로 바뀐 식이니까 f 알파로 바뀌겠고요. 이 f 알파는 결국은 누가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라지고 여기만 남은 r, 그 다음에 x 대신에 알파니까 r 알파랑 같아진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뭘 뜻하게 되냐면 나머지를 뜻하게 되죠. 나머지. 자,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알파, 즉 fx의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그때 나머지 부분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쯤에 사용했던 식에서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는 놈을 갖다가 선생님이 요거를 x-1로 한번 나눠볼게요. x-1로 나누면 그때의 나머지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좀 빨리 구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몫이 qx가 생길 텐데요. 그때의 나머지라는 것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요걸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애버리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애기 위한 x의 값은 얼마입니까? 바로 1이죠. 그래서 x에다 1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x에다 이렇게 1을 집어넣어주면요. 자, 어떤 식이 발생하냐면 좌변식을 한번 볼래요. 자, 1을 집어넣게 되면 1의 제곱이니까 1이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놈은 바로 누구만 남습니까? 얼마니만 남게 되죠. 바로 이게 나머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게 되면 요 나머지는 얼마냐면 1에서 7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x-1로 나눈 나머지는 그때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6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 x에다 얼마 집어넣는다? 1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요 놈을 갖다가 fx라고 하고요. fx, 그 다음에 요 놈을 갖다가 x-1 그대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qx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rx라고 표현을 했다면 나머지 r, 그냥 나머지 r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나머지라는 것은 x에다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f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f1이 결국은 누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애초에 처음의 식으로 넘어가서요. 전체 좀 잡아주실래요? 전체를 잡아보면 자, 여기에서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fx를 x-알파로 나누어서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을 나머지 r이라고 한다면 이 r만 남기기 위해서는 x에다 알파를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 좌변식은 f알파가 되겠고 그때 값이 바로 나머지 r이다. 이것이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즉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선 바로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이 발전해서 바로 뭐가 되냐면 인수정리가 되는데요. 인수정리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나머지 부분이 누가 될 때? 0이 될 때를 뜻합니다. 나머지 부분이 0이 될 때. 그러면 그 부분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좀만 이동하죠. 자, 나머지가 0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 fx는 x-알파로 x-알파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랬더니 몫이 qx가 생겼고 뒤에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경우예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알파가 그 다음에 qx가 fx의 약수가 되겠죠. 그죠? 약수가 되겠고 거꾸로 이 fx라는 다항식은 x-알파라는 1차식과 그 다음에 qx라는 얘가 만약에 n차식이면 n-1차가 되겠죠. 요 식이 각각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fx는 얘네들의 배수, 얘네들은 fx의 약수, 이런 수들의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식이 바로 fx가 인수분해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좀 고급화된 표현으로 인수정리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식을 갖다가 이 식의 값을 0이 되게 하는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보면 역시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죠? x에다 역시 알파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 대신 알파를 이렇게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f알파가 0이 됐습니다. 그죠? 전체의 값이 0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이 f알파가 0이 됐다고 치면, 즉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0이 됐다고 치면 얘는 반드시 누구를 인수로 갖게 되냐면 여기 보시는 x-알파를 반드시 인수로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x-알파를 다시 쓸게요. x-알파를 밑에다 씁시다.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아까쯤에 맨 처음에 본식을 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있었죠. 자, 요걸 인수분해하는 새로운 요령이 발생한 거예요. 즉 x에다가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이 식의 값을 0을 만드는 걸 찾을 수가 있다면 바로 우리는 인수를 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3으로 바뀌겠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바로 요 놈은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의 값을 온통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반드시 어떤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냐면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런 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x는 4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x에 4를 집어넣으면 4, 4, 16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 4가 돼서 역시 이놈도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요놈도 바로 인수 누굴 갖는다라는 거 알 수 있냐면 x-4라는 것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요 놈을 인수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인수도 있어야 되고 요 인수도 있어야 되니까 x 플러스 1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x-4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두 개가 이 2차식의 약수가 되는 거죠. 이 약수를 고급화해서 고등학교에서는 인수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바로 이렇게 나타내본 내용이 바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목과 나머지를 좀 더 빨리 구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이렇게 계산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조립제법이에요. 바로 조립제법의 계산 요령만 익혀두시면 이제 문제들을 자유롭게 좀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 좀 살펴보면요. 자, 조립제법이란 자, 목과 나머지를 좀 쉽게 구하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요 놈을 갖다 누구로 나눌 거냐면요. 1차식으로 나눌 거예요. 1차식 누구로 나눌 거냐면 x-2로 나눠봅시다. 자, 일단 실제로 나누는 과정은 우리가 전에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데 바로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은 계수들만 써서 한 번에 목과 나머지를 구해내는 건데요.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놈을 갖다가 누구로 나누는 거냐면요. 바로 x-2로 나누는데 바로 요 놈이 0이 되는 값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0이 되는 값으로. 그러면 x에는 얼마가 들어가죠? 2가 들어가게 되죠. 요 2를 집어넣어서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그냥 무조건 내려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가요. 요수와 요수가 곱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1은 2가 올라가고요. 자, 내려올 때는 무조건 더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더해서 내려오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해서 또 여기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됩니다. 0. 이렇게. 이 0은 0이니까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더해서 내려온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 거는 이렇게 격리를 시켜주는데요. 예, 격리를 시켜주는데 바로 이것이 뭐가 되냐면 나머지 R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R이 되고요. 자, 왼쪽에 쓰여진 요 부분이 바로 나눈 몫이 되는 겁니다. 몫을 쓸 때는요. 얘가 원래 애초에 3차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를 버리게 되니까 하나가 줄게 되니까 3차에서 하나가 다운돼서 2차식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걸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x제곱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고 상수항은 없다란 뜻이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이 말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을 갖다가 누구로 나누면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그랬죠? x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몫이 요 놈이다 그랬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는 마이너스 1이 붙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 마이너스 1을 없앤다면 바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선생님이 없애볼게요. 이 마이너스 1을 없애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마이너스 1이 여기로 넘어가서 플러스 1이 돼요. 플러스 1이 되게 되면 여기랑 사라지게 되죠. 그죠? 그럼 요 놈만 남게 됩니다. 요 놈.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인수정리를 조립제법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되는데,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다시 써보면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를 갖다가 이번에는 x 마이너스 2로 또 나눠볼 거예요. 이렇게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과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요것들 개수들 써보면요. 1, 마이너스 3,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까지 썼고요. 상수항이 없으니까 0을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요 놈에 누가 들어가냐면 2가 들어가죠. 2가 들어가면 여긴 1이 되겠고 2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돼서 여기가 0이 됩니다. 여기 0 되고 여기가 0 되겠죠. 그래서 얘는 0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뭐냐면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걸 다시 써보면 어떤 식을 갖게 되느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2x를 갖다가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그때의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가 된다. 그리고 뒤에 붙는 것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결국은 집어넣어서 나머지가 0 되는 것은 우리가 그 x-2를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조립제법의 요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간략하게 나머지 정리와 그 다음에 인수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히 디테일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칠판 지우고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나머지 정리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는 x-2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랬죠.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6이다. 이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죠. 무슨 뜻이냐면요.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x 마이너스 4를 갖다가 누구로 나누면 x-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요. 근데 뭔가 필요하죠. 몫이 필요할 텐데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L이라고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뒤에 붙는 게 없어야 됩니다. 왜?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요 3차식을 갖다가 이번에는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6이랍니다. 그러니까 뒤에 6이 이렇게 붙는다는 얘긴데요. 이때의 몫도 필요하겠죠. 근데 몫을 또 똑같이 L이라고 잡을 수는 없죠. 나누는 수가 다른데 어떻게 몫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몫을 이렇게 M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놈을 이용해서 A, B 값을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가르쳐 준 것이 뭐냐? 이 놈을 통째로 0만 될 수 있는 방법, 이 놈을 통째로 0만 될 수 있는 x의 값들이 형성이 돼 있죠. 바로 이 x의 값들을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리 좀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미지수가 2개예요. 미지수가 2개고 가르쳐주는 것도 2개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보면 x의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x의 2를 집어넣으면요. 좌변에는 8, 그 다음에 플러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2b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돼요. 그 다음에 x에 2를 집어넣었으니까 우변은 0이 돼버리겠죠. 자, 이런 식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1도 마찬가지죠.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사라지게 되니까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은 식은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a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4죠. 바로 이 놈이 얼마가 된다는 뜻일까요? 우변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사라지는 거지 이것까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6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위식은 지금 다 짝수차가 나오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들어가면 2a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넘겨야 되겠죠. 8에서 4를 빼면 4거든요. 근데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놈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아래식 한번 정리해보죠. 아래식은 a-b만 남기고요. 나머지 버려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인데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되죠. 그러니까 11하나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요 식을 연립해야 되겠습니다. 요 식을 연립하기 위해서는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부호가 다를 때는
더해서 없애줘야 되죠. 더하게 되면 여기는 3a가 되겠고요. 우변은 얼마가 됩니까? 9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a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a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3이 이렇게 넘어가면 빼기 3이 되고요. 11에서 3 빼면 8이 되는데 마이너스 b가 8이니까 b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8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a와 b의 값을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자, 우리가 요 문제를 선생님이 조금 변형을 시켜보면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이쪽을 잠깐 보죠.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4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식을 갖다가 만약에 선생님이 fx라고 하면요. fx라고 하게 되면 fx를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f2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또 하나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6이다. 이런 뜻은 뭐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즉 f 마이너스 1이 얼마가 된다는 뜻이냐면 6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f가 나오면 우리 학생들 막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조건식을 표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빨리 친해지셔야 돼요. 고등학교에서 많이 보게 되니까 요렇게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봤을 때 x 대신에 2를 집어넣었더니 시계값이 온통 0이구나. 그러면 얘는 반드시 인수 x-1을 갖고 있겠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었더니 시계값이 0이 됐구나 라는 거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19번 문제. 자,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상수 a, b의 값을 정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누구로?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2의 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뒤에 뭔가가 붙지 않은데 여기에는 몫이 생기겠죠. 자, 그랬을 때 a, b 값을 정하여라. 자,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전 내용에서 배웠던 전 강좌 24번째, 23번째 강좌에서 배웠던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풀어줘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인수정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L이 몇 차식이라는 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아마 감지를 했을 거예요. 1차식이죠, 1차식. 1차식인데 x 플러스 p라고 놔두고 미정계수법으로 풀어줘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인수정리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식의 값을 온통 0이 만들 수 있는 x의 값은 0을 만들 수 있는 x의 값은 1이거나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가 a하고 b 이렇게 두 개란 말이죠. 이렇게 두 개인데 집어넣어서 0 만들 수 있는 것도 1하고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으니까 바로 이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한 번에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요. x에다 먼저 1부터 집어넣을까요? x에 1 집어넣으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예요. 자, 요 놈이 얼마란 뜻이냐? 1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라지니까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도 역시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좌변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가 됩니다. 자, 거기서 2를 뺀 것이 얼마다? 역시 나누어 떨어지는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식을 간단히 한번 써보면요. 자, 요 위에 있는 식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1이죠. 넘어가면 플러스 1이 돼버리겠죠.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래 거는 다 짝수예요. 다 짝수니까 2로 나누고 시작해도 되는데 정리를 하면 바로 정리를 하면서 2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 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b가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인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5죠. 그러면 넘어가면 플러스 5가 돼버리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역시 더해서 해결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b의 부호가 서로 다른 게 느껴지죠. 자, 더하게 되면 좌변은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우변은 얼마가 됩니까? 6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a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a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게 플러스 2가 됩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b의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와 b의 값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찾을 수가 있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0번이겠죠?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봅시다.
자, 나머지의 식 구하기입니다. x에 대한 다항식 fx를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5이고, 자,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이 fx라는 놈을 갖다가 이번에는 아예 다항식의 모습을 안 줬죠. 그쵸? 자, fx를 x-2로 나누면 나머지가 5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뒤에 5가 띵 이렇게 붙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똑같은 fx를 갖다가 x-3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x-3으로 나누어주면 그때는 나머지가 9가 된답니다. 9. 자, 그 다음에 이 다항식 fx를 이번에는 x-2와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지는 나머지 rx 요 놈을 구하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rx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는 fx가 있는 거죠.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가를 잘 살펴보세요. fx를 x-2와 x-3의 곱이라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2차식으로 나누면은 우리 나눗셈의 성질상 나눗셈은 나누는 숫자보다는 절대 같거나 큰 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나머지의 범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나누는 제수가 0 이상이고 나누는 숫자 제수보다는 언제나 작다라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식으로 나눌 때는 요 rx가 2차식 미만의 차수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갖는 차수는 2차식보다 한 단계를 다운시킨 바로 1차식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얘가 항상 숫자가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은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누는 차수를 생각을 하시고 그 차수보다 한 차수 낮은 놈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rx에 해당하는 식은 1차식이라 했으니까 일반적인 1차식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ax 플러스 b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게 결국은 미지수 a, b 두 개를 구해주시면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라는 얘기는 결국은 가르쳐줘야 되는 조건도 몇 개 이상이 돼야 돼요. 2개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이런 조건들이 주어진 건데요. 정리를 다시 해보면 fx를 x-2로 나누면 뭐가 빠졌죠? 몫이 빠졌죠. 그래서 몫을 선생님이 l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x-3으로 나눈 나머지가 9일 때의 몫을 m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식으로 나눌 때의 몫을 n이라고 이렇게 써봅시다. 자, 이때 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얘랑 얘를 또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아, f2가 x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요것만 남겠구나, 5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됩니까? f3은 누구만 남겠다? 9만 남겠다. 자, 이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예.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즉 2나 3이라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게 되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n을 동시에 죽여버릴 수 있는 숫자가 되겠죠. 그죠? 좀 무서운가? 자, 정리를 해보면요. fx라는 것을 x-2, x-3으로 나누는 그때의 나머지는 ax 플러스 b인데 이 말이죠. 그러면 fx라는 것을 x-2, x-3으로 나누면 몫이 n인데 그때의 나머지가 ax 플러스 b야 이런 뜻입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선 당연히 n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x에 2와 3을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x에다 2를 먼저 집어넣으면요. 여기는 f2로 바뀌게 되고요. f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없애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 x에 2가 들어가는 거니까 2a 플러스 b라는 것이 나머지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는데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 f2는 아까 치면 5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도 0을 만든다 그랬으니까 x 대신에 3을 집어넣게 되면 f3의 값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놈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 x에 3이 들어가니까 3a 플러스 b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요놈의 값은 9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걸 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 빼줘야 되죠. 그러면 3a에서 2a를 빼면 a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죠?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a만 남고 9에서 5 뺀 거니까 여기 4가 되겠죠. 4. 이렇게 되겠고요. a가 4면 이게 4, 2, 8이에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니까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각각 요 놈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를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바로 요 놈의 나머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바로 뭐라는 거 알 수 있죠. 4x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 문제에서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뭐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냐면요. 자, fx라는 다항식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때 바로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누면 바로 나머지는 몇 차식이 나와요? 이렇게 빵차식이 나온다라는 거. 빵차식은 상수항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역시 1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몇 차식이 나와요? 역시 빵차식이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나누는 수가 2차식이 되니까 나와야 되는 나머지는 몇 차식이 됩니까? 이렇게 1차식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21번.
또 보도록 하지요. 자, 2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 응용입니다. 자, 보죠. 자, 뭐라고 그랬나 봅시다. 다항식 fx를 그랬죠? 다항식 fx를 누구로 나눈다 그랬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눈대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하나, 둘에 마이너스 갖는 형태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누는 게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의 곱으로 나누겠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나머지가 누가 남냐면 3이 남게 되고요. 자,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으로 나눈대요. 요 놈을 1, 3에다 마이너스 갖는 형태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x-3으로 나눈다는 얘기죠. 자, 이때는 나머지가 얼마가 남아요? 3x가 남는다 그랬죠? 선생님 이상하게 생겼어요. 1차식 나올 수 있잖아요. 왜냐면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1차식의 일반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fx를 갖다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요것은 바로 2, 3은 6의 마마를 얘기하죠. 그래서 x-2 곱하기 x-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는 뭐라고 해줘야 돼요? 여기가 중요하죠. 이 나머지는 바로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의 일반형인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목들을 순서대로 l, 그 다음에 m, n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1 집어넣으면 3이 나오겠네. 이해되시죠? 그죠? x에 1 집어넣으면 여기 다 사라지고 요것만 남잖아요. 요 식은 f2 집어도 3이 되겠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f1, x에 1 집어넣으면 여기 1 들어가니까 3 되겠네. 위에 거랑 똑같은 거 맞네. 자, 다음 두 번째 f3을 집어넣으면 그때는 3, 3은 9가 되겠네.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라는 건데, 자, 우리가 구하려는 요 1차식의 a, b 값을 정하기 위해서는요, 앞에를 반드시 죽여줘야 되죠. 죽여주기 위한 x의 값이 몇하고 몇입니까? 2하고 3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가져와야 되는 식은 바로 뭐냐?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란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F2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F2라는 것은 X가 2로 바뀐 거죠. 이렇게 2로 바뀌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라지고요. X가 2로 바뀌었으니까 2A 플러스 B로 바뀌죠. 자, 그것이 얼마냐? F2는 3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F3은 9라고 그랬죠? 그러면 X에다 역시 3을 집어넣어 봐야겠죠? 3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자, 여기 다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X에 3 들어갔으니까 3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요 놈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다? 9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걸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A에서 2A 빼면 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 사라지죠? 그 다음에 9에서 3 뺐으니까 A는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A가 6이면 6, 2, 12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누가? B가 마이너스 9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요. AX 플러스 B, A에는 6을 집어넣고요. B에는 마이너스 9를 집어넣어서 이것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21번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그랬죠. 다항식 fx를 그랬습니다. 자, fx를 뭐라고 그랬나 볼게요. 자,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x 플러스 2이고, 자, 뒤에 붙는 게 요게 붙는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이 fx를 이번에는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이 fx를 갖다가 x-1의 제곱과 x 플러스 1의 곱으로 나누면 그때의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내가 구해야 될 게 여기에 있는 나머지를 구해줘야 됩니다. 나머지를 정리를 해봤더니 여기에 지금 나누는 차수가 몇 차입니까? 그렇죠. 얘가 지금 3차식이에요. 3차식. 그러면 얘는 몇 차식이 돼야 되냐면 2차식이 돼야 있어야 되죠. 2차식.
그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줘야 될 것은 바로 뭘 적어줘야 되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런 2차식의 일반형을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내가 구해야 될 미지수가 하나가 늘어서 A, B, C라는 미지수, 세 개의 미지수를 다 구해내야 되죠. 자, 그런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면 얘가 0되게 하는 1이라는 값과 얘가 0되게 하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다 막힙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서 요놈의 몫을 L, 요놈의 몫을 M, 그 다음에 요놈의 몫을 N이라고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요놈의 미지수를 줄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놈의 미지수를 줄여줘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요걸 3차식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2차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fx는 이것보다 차수가 낮은 2차식으로 나누면 1차식 3x 플러스 2가 남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차식으로 나누면 상수 3이 남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2차식을 더 나눌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숫자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과 매치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다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26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선생님이 얼마로 나눠볼 거냐면 9로 나눠볼게요. 이렇게 9로 나눠보면요. 몫이 얼마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9, 3, 27, 9, 2, 18 몫이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몫이 2 그죠? 9, 2, 18이니까 자, 요 밑에 나머지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8이 되죠. 8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9로 나눌 때는 9보다 작은 나머지 8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26을 갖다가 몇으로 나눠볼 거냐면 3으로 나눠볼 거예요. 3으로. 이렇게. 3으로 나누면 몫은 얼마가 되죠? 3, 7에 21, 3, 8에 24. 8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에는 24가 이렇게 쓰여지고 그때의 나머지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잘 느껴야 됩니다. 26이라는 놈을 갖다가 9로 나누었더니 8이 됐대요. 자, 그런데 똑같은 26이라는 숫자를 9보다도 작은 3으로 나누었더니 바로 나머지가 얼마가 나왔냐면 2가 나왔답니다. 3으로 나눴으니 당연히 이 9로 나누었을 때 8이 나온 숫자보다 8보다도 더 작은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실제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나머지 2라는 것을요. 다른 방법, 즉 이 3보다도 더 큰 나머지가 나왔을 때를 이용해서 푼다면 바로 이 8을 갖다가 누구로 나눠주면 3으로 나누어지면 그때 나머지가 2가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긴 나누는 수고 요건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요. 나누는 수보다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이 나머지 자체를 다시 몫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 나누는 숫자로 제수로 다시 한번 나눠주면 요 놈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이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또 안 될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3차식으로 나누었더니 2차식이 나왔는데 이 2차식은 오히려 바로 이런 나누는 제수들보다도 차수가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얼마든지 얘랑 얘로 얼마든지 또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바로 미지수를 줄여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편인데 자,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러 번 좀 반복을 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차식을 갖다가 결국은 x-1의 제곱으로 또 나눠주는 거예요. 또 나눠주게 되면 여기도 2차식이고 여기도 2차식이에요. 그러니까 2차식을 또 2차식으로 나누면 그때는 몫이 1차식 이상이 생기지 않고 상수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a이기 때문에 이 놈을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 2차식을 갖다가 다시 누구로 나누는 거냐면요. x-1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어떻게 생겼겠어요? a에다가 x-1의 제곱의 형태 이렇게 생겼겠고 그때의 나머지가 3x 플러스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3x 플러스 2가 붙어줘야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L은 어디 간 거예요? L은? 동차식인데 어떻게 L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죠? 그래서 자, 요렇게 잡아주시면 비로소 미지수가 원래 3개였던 것이 미지수가 몇 개짜리로 줄어요? 1개짜리로 줄게 되죠. 그죠? 자, 그때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x 플러스 1, m 플러스 3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요 식의 a의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식에서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었냐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바로 3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x 대신에 빨리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니까 4a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바로 이놈이 얼마란 얘기냐면 3이 돼버리는 거니까 결국은 만족하는 a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a의 값은요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a의 1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고 이걸 간단히 하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1이니까 이거 의미 없고요. x제곱이 나오겠죠.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x니까 플러스 x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에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바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는 요 식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문제 2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23번 봅시다. 자, x에 대한 식 px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x에 대한 다항식 px를 갖다가 누구로 나눈다고 그랬냐면 x-2로 나누겠답니다. 그죠? 그때 나머지가 얼마냐면 5래요. 자, 그리고 그 몫을 그랬는데요. 뭐가 아직 잡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래서 이 몫을 선생님이 qx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qx라고 잡읍시다. 그 몫을 바로 qx를 이런 뜻이 되겠죠? qx를 바로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이거 다시 써볼게요. 이 qx라는 놈을 갖다가 누구로 나눠요?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또 3이랍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랬을 때 xp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랬어요. x 그 다음에 px를 누구로 나눈 나머지?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얼마겠느냐? 바로 이 나머지 r을 구해내란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목들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죠? px를 x-2로 나눈 몫을 qx라고 했을 때 그때 나머지가 오고요. 이 qx를 다시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상수가 나오는데 이때 이 몫이 또 필요하죠. 여기를 갖다가 선생님이 q 프라임 x라고 할게요. 이렇게. q 프라임 x. 자, 그런데 xpx라는 요 식을 갖다가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구하려는 식이 뭐냐면 요때도 이제 새로운 뭔가 몫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p 프라임 x라고 할까요? 이렇게 p 프라임 x.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나머지 r을 구하고 싶으면요. r을 구하고 싶으면 결국 뭘 알아야 되냐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p 프라임 x라는 모르는 식을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 p 마이너스 3을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나머지잖아요. 왜냐하면 x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바로 그놈이 나머지 r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뭡니까? p-3만 구해오면 되죠. p-3. 이 p-3은 어떻게 찾아주면 되냐면요. 자, 먼저 여기에서 p-3이라는 건 요식을 간단히 해보면 되는데요. 자, 마이너스 3을 x 대신에 집어넣어 볼까요? p-3. 자, 요거 구하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5로 바뀌죠? 마이너스 5에 q-3이 되겠고 플러스 5가 되겠죠. 자, 이제는 p-3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누가 또 필요해졌냐면 q-3이라는 놈을 구해와야 되죠. 그죠? q-3은 어디서 구해요? 바로 여기서 구하는 거죠. 그죠? q-3이라는 것은요. 자, 바로 얼마가 되냐? 마3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라지니까 3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바로 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 주는 거냐? 여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 p-3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3이라고 그랬으니까 3, 5, 15, 마이너스 15에 플러스 10이니까 p-3이라는 요놈 자체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0. 자, 이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의 값에다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배에 곱하기 p-3이 얼마예요? p-3 어디 갔습니까? 요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바로 3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가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질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렇죠? 자, 요 놈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인수분해 된다는 뜻하고 똑같죠?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에 2 집어넣으면 저기 있는 fx 있죠? 식의 값이 무조건 온통 0이 될 거야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빨리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x에다 2 집어넣으면 f2 이렇게 되겠고요. x에 2 집어넣었으니까 2를 3번 곱하면 8, 8이 16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를 2번 곱하면 4, 4, 3, 12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x에 2가 들어가니까 2 마이너스 k가 바로 0이 돼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의외로 좀 간단하죠. 자, k 값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k 우측으로 뿅 넘어가면 k가 되겠고요. 자, 나머지 정리만 해주면 되죠. 4에다가 2 더하면 얼마입니까? 6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값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5번 보죠. 자, 조립제법에 관한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식을 괄호 안의 식으로 나눌 때의 목과 나머지를 조립제법으로 구하여라 그랬죠. 자, 요건 3차식입니다. 그러면 개수들을 쓰는 거라고 그랬죠. 3, 2차식의 개수 4, 1차식의 개수를 뛰어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는 0을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써주면 문제 해결 안 돼요. 자, 요 놈을 갖다가 누구로? 바로 요 놈이 0이 되게 하는 놈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첫 번째 건 그냥 내려와라 그랬으니까 3이고요. 그 다음에 곱해져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6, 더해져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2, 곱해져서 올라가니까 4. 더해져서 내려오니까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곱해져서 올라가니까 마팔이 되고요. 바로 여기에는 나머지가 생긴다 그랬죠. 마이너스 13이 생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과 나머지는 여기에 쓰여진 것이 목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쓰여진 것이 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쓰여진 요 놈이 바로 나머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목을 쓸 땐 제대로 써줘야 되죠.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안 써도 되겠지만 요 놈은 맞춰서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가 빵, 1, 2. 바로 빵차 1차, 2차니까 3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4를 몫이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x의 세제곱 그랬어요. 그러면 2 적어주셔야 되고 2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차의 개수는 플러스 5,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는 3이죠. 자, 이놈을 누구로 나눕니까? 누구로 나누냐면 요것이 0되게 하는 값이죠. 0되게 하는 값 바로 2분의 3이 되겠죠. 요 놈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건 그냥 내려와 2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올라가면 3이 되겠고요. 자, 내려오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자, 더해서 내려오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이 되겠죠. 맨 끝에 6이 남게 되죠. 이렇게. 그쵸? 바로 왼쪽에 쓰여진 것이 몫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쓰여진 것이 나머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변함이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하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이걸 실제 나눗셈을 해볼 건데요.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5하고 3이라는 놈을 갖다가 누구로 나누냐면 2하고 3으로 나눠요. 이렇게 2하고 마3으로. 나눌 때 맨 처음에 나오게 되는 숫자가 1이죠. 1. 그리고 여기 2 마3이 들어가고요. 여기 빼져서 마이너스 2에 5가 들어가서 그 다음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몫이라는 걸 가만히 보세요. 1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죠. 근데 여기에 나온 몫은 어떻게 됐어요? 2 마이너스 2 플러스 2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여기를 잠깐 지워보고요. 우리가 지금 요 놈이 0이 되게 하는 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죠. 그죠?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은 2분의 3이라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x의 개수가 1일 때를 의미해요. 즉 x-2분의 3이 0이 되는 꼴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얘는 애초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2x 꼴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몇 배를 해줘야 되는 꼴이냐면 2배를 해줘야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2x-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수들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를 무시하고 푼 거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하프, 반으로 끌어내려줘야 돼요. 바로 분모의 2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2를 2로 나눈 1, 마이너스 2를 2로 나눈 마이너스 1, 2를 2로 나눈 1을 적어주셔야 원래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맞춰준 걸 적어주시면 0차, 1차, 2차니까 여기는 x제곱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붙여주시면 바로 이것이 몫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때 개수가 살아있을 때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문제 봅시다. 자, 내림차순꼴의 항등식 그랬는데요. 자,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나눠 갔대요. 그죠?
자, 요것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구석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개가 가장 어려워해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선생님이 나머지가 오히려 목보다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커질 때 이런 경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에요. 요 놈은 그런데 사실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를 잘 보셔요. 자, 이거는요. 우리가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3241이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 말이 없는 한 얘는 몇 진법의 수죠? 그렇죠. 10진법의 수예요. 10진법의 수. 그러면 10진법의 전개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10진법의 전개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3 곱하기 10을 3번 곱한 거 플러스 2 곱하기 10을 2번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4 곱하기 10을 곱한 거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1을 한 번 곱한 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요 놈 자체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10으로 나눈 나머지.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서 누구만 남아요? 1만 남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요 식에서 보면요.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네들은 어차피 다 10의 배수니까 얘가 바로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돼요. 10으로 나눈 나머지. 제일 마지막만 남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0으로 나눈 나머지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100의 배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 나머지 부분이 있죠. 요 부분에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남게 되는 거예요. 100으로 나눈 나머지. 그래서 41이라는 숫자가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되죠. 그때 41이라는 것에 100으로 나눈 나머지에 앞에 있는 숫자가 바로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숫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1000으로 나눈 나머지는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때 나눈 나머지는 2하고 4하고 1이 됩니다. 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십진법의 숫자를 바꿀 때 어떻게 바꾸냐면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면 3241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소인수 분해라는 걸 할 수가 있죠. 그죠? 먼저 10으로 계속 나눠갈 수가 있는데 왜요? 십진법으로 바꿀 거니까. 그러면은 몫이 324가 되고 그때의 나머지는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10으로 나누면 10의 제곱으로 나누는 경우가 돼버리죠. 10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32가 되고 나머지는 4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1을 또 10으로 나누면 이번엔 10의 세제곱 바로 1000으로 나눌 때 몫이 3이고 나머지가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써주게 되면 우리는 3241이라는 숫자를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식에서의 A, B, C, D의 값은 어떻게 구해주는 것이냐 이런 뜻이에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갖다가 ax-1의 세제곱 플러스 bx-1의 제곱 플러스 cx-1의 d꼴로 표현하여라. 이런 뜻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갖다가 x-1의 거듭 제곱꼴이니까 x-1진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뭐를 쓰는 게 좋냐면 우리가 좌측에서도 봤듯이 좀 전체 좀 잡아주실래요? 좌측에서 봤듯이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하는 꼴처럼 계산을 해주면 돼요. 바로 얘가 1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11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봐봐요. 여기에 x에 선생님이 11을 집어넣으면 3 곱하기 11의 세제곱이잖아요. 마이너스 요게 얼마냐면 11이잖아요. 플러스 2잖아요. 이놈이 뭐냐? x에 11을 집어넣었으니까 a 곱하기 10의 세제곱이고요. b 곱하기 10의 제곱이고요. c 곱하기 10이고요. 플러스 d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a, b, c, d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네 자리 자연수인데 네 자리 자연수의 네 번째 그러니까 1000의 자리죠.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구하여라.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매치가 됩니까? 자, 그러면 풀어야 될 것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바로 얘가 0 되게 하는 값을 이용을 해서 계속 소인수 분해를 계속 왜 더듬죠?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일컬어서 연속조립제법이라고 합니다. 자, 연속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건데요. 자, 3차의 개수가 3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차의 개수가 안 보이니까 0을 적어줘요. 그 다음에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에 해당하는 게 2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요놈을 연속조립제법에 의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은 뭐를 집어넣어 주는 건가요? 바로 요놈이 0 되게 하는 값을 이용하는 겁니다. 0 되게 하는 값은 바로 1이 돼 있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3, 그 다음에 3일은 3이 되고요. 3일은 3이 되고요. 2가 들어가죠? 2일은 2가 돼서 첫 번째 나오는 숫자가 4죠. 바로 이 4가 누굴까요? x-1로 나눈 나머지죠. x-1로 나눈 나머지란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를 x-1로 나누면 여기까지 x-1의 배수니까 d만 남게 되죠. 바로 요 값이 누구라는 거 알 수 있냐면 d라는 거 알 수 있게 됩니다. d.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에다 붙이면 안 되죠. 선생님이 요건 십진법을 쓴 거니까 요 D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한 번 더 하게 되면 또 1이 들어가겠죠. 3, 3일은 3, 더해서 6, 곱해서 6, 더해서 8. 이렇게 나온 두 번째 8이라는 숫자는 바로 누가 되냐면 x-1의 제곱으로 나눈 몫이 되니까 여기까지는 x-1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8이 누가 되냐면 바로 요 C 값이 됩니다. C. 이런 C 값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한 번 더 해보죠. 한 번 더 하면 1을 한 번 더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긴 3, 3이 되겠고 여긴 9가 됩니다. 이렇게 나온 요 9라는 숫자 있죠? 이 9라는 숫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누구의 값이냐면 요 B의 값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몫에 해당하는 것이 x-1의 세제곱 청을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거 되겠죠? 그래서 요 3이 A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대로 A는 3, B는 9, C는 8, D는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필수 예제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봤어요. 자, 역시 시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밑에 나와 있는 확인 체크 문제들 풀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하세요. 자, 다 되셨죠? 자, 그러면 확인 체크 문제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문제 보죠. 자, 확인 체크 6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좀 조금 낼게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도 벌써 56분, 1시간이 벌써 다 돼갑니다. 그죠? 속도 좀 낼 테니까 자기가 몰랐던 부분 위주로 좀 보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자, 정리된 결과는요. 3x의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는 3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몫만 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요 놈을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20이다 그랬죠. 몫을 이렇게 m이라고 정해보죠. 이때 상수 a, b의 값을 정하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0 돼버린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옮겨 적어보면 f 3분의 2라는 것은 0이 돼버리고 f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마이너스 20이 된다는 뜻이구나.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a, b 값을 정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3분의 2부터 집어넣어보죠. 그러면 3 곱하기 3분의 2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27분의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a 곱하기 x의 제곱은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9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b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입니다. 그쵸? 자, 요 놈이 얼마냐? 바로 나누어 떨어지는 0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이 식 좀 간단히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27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27배를 해버리면요. 여기 38에 2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7배 한다고 그랬으니까 9, 3, 27, 3, 4, 12A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27이면은 3, 9, 27이니까 9, 2, 18B가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4가 되겠죠. 27을 곱했으니까 는 0이 됩니다. 자, 이걸 간단히 다시 써보면 12A 플러스 18B가 되겠고요. 자, 24에서 54를 빼면 마이너스 30이니까 넘어가서 플러스 30이 되겠고 다 6배수죠. 그죠? 6, 22, 6, 3, 18, 6, 5, 30. 자, 이런 식 하나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이 돼 이런 뜻이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맨 앞에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 다음에 플러스 a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b가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이놈은 마이너스 20이 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것을 간단히 하면 a 마이너스 b는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넘어가면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바로 어떤 식과 어떤 식을 풀어줘야 돼요. 요 식과 요 식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두 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2a 마이너스 2b 이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이 되겠죠. 그죠? 자, 요 두 식을 이제 연립해 봅시다. 자, 2a하고 2a가 같으니까 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줘야 되겠죠. 그럼 3b에서 마이너스 2b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5b가 되겠고요. 자, 5에서 마이너스 35 뺐으니까 플러스 35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b가 얼마라는 사실 7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b 7 집어넣어야죠. 여기다 7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넘어가면 플러스 7이 됩니다. 7 마이너스 15니까 a는 마이너스 8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그랬습니다.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p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을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와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고 할 때 이때 상수 p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 이건 무슨 뜻이죠? f2란 뜻입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x 마이너스 3으로 막 분필이 춤춰요. x-3으로 나눈 나머지, 자, 이것은 바로 f3이란 뜻입니다. 자, 근데 얘네들이 뭐다? 쌤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상수 p의 값을 한번 정해봐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f2부터 정리를 해보자. f2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f2는 세제곱이니까 8 플러스 4p 그 다음에 플러스 2, 5, 10마 6이 되겠죠? 자, 요런 값이 되겠고요. 자, 간단히 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4p에다가 플러스 18에서 6을 뺐으니까 플러스 12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F3도 구해봐야 되겠죠. F3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3, 3은 9, 3, 27 플러스 3, 3은 9P가 되겠고요. 플러스 3, 5, 15 마이너스 6입니다. 15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간단히 한 결과는요. 9P가 되겠고요. 9P. 그 다음에 27에서 6 빼면 21이죠. 21에다가 15를 더한 거니까 36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36 이렇게 되네요. 자, 맞나요? 27에서 6 빼면 21 더하면 36 맞죠? 그렇죠? 자, 바로 이 F2와 F3의 값이 서로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각게 놔주면요. 4P 플러스 12가 누구란 뜻이냐면 9P 플러스 36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4P가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5P가 남겠고요. 자, 36이 반대로 넘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 값 P는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마이너스 5분의 24가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다음 문제 6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3번. 왜 안 나오죠? 63번. 빨리 내보내주세요. 자, 63번 문제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 fx는 3x의 세제곱 플러스 mx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12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수 있도록 상수 mn의 값을 정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요 뒤에 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졌죠. 2, 3은 6에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요 식을 바꿔보면 fx라는 놈은 어떻게 생겼냐면 3x의 세제곱 플러스 mx의 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10인데 요 놈을 갖다가 x-2, x-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몫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qx라고 써놔야 되겠죠. 물론 이 qx는 알고 있습니다. 1차식이라는 거 아는데 자, 그래도 자, 여기서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바로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0되고요. 3 집어넣어도 0되죠. 그죠? 그래서 2, 3을 집어넣었을 때 바로 시계값이 온통 0이 돼야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2부터 집어넣으면요. 2를 집어넣으면 F2가 나오게 되는데 이 F2는 2 들어갔으니까 2의 세제곱 8, 3, 2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4m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2n이 되겠고 플러스 12가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3, 3 집어넣게 되면요. 3, 3은 9, 3, 27. 81이 되겠죠? 81. 3배까지 되니까 3이 4개 들어가거든요. 81에다가 플러스 3, 3은 9m이 되겠죠. 9m. 그 다음에 플러스 3n이 되겠죠. 플러스 12가 이번에 얼마냐? 역시 0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식을 간단히 한 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식은요. 2m의 플러스 n이 되겠죠. 플러스 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입니까? 36인데 반으로 끌어내렸죠. 그러니까 36이 18로 바뀌겠죠. 넘어가서 마이너스 18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식은 다 3배수예요. 다 3배수. 그러니까 3으로 나누면 3, 3은 9. 그 다음에 3, 1은 3이니까 3m 플러스 n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더하게 되면 이게 3, 3, 3, 27에다가 3, 40이니까 더하게 되면은 27에 4 더하는 거니까 31이 되죠. 31. 그러면 마이너스 3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요 식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 빼게 되면 m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여기 빼게 되면은 18에서 31을 빼는 게 되겠죠. 그죠? 18에서 31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왜 계산이 안 되지? 13. 그죠? 13. 마이너스 1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m값을 정할 수가 있고요. 자, m값을 집어넣어 볼까요? m값에다 마이너스 13을 집으면 마이너스 26이죠. 플러스 26이 되니까 26에서 18을 빼는 겁니다. 그죠? 그럼 m값이 얼마 나옵니까? 그렇죠. 8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m값과 n값을 정해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64번 문제 보죠. 다항식 fx를 그랬습니다. 다항식 fx를 x 플러스 2로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6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각각 이때는 6이고 이때는 마이너스 10이다. 그랬을 때 이 fx를 갖다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로 그랬죠? 자,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2, 6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져야 되죠? 바로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6의 곱으로 나눌 때의 나머지는 얼마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잡아주면 여기 몫을 m, 그 다음에 여기는 m, 여기는 n이라고 잡아주고, 자,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현재 2차식으로 나누고 있죠? 이렇게 2차식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될 나머지는 1차식, 일반형 ax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여기에는 미지수 ab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주어진 두 개의 값이 바로 첫 번째 식에서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아, f-2는 6이야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식에서는 뭐가 주어졌죠? f6이 있잖아, 마이너스 10이야. 이걸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래?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라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은 x에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자, 그놈의 값은 6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야. 그 말은 x에 6 들어가면 6a 플러스 b가 얼마란 뜻이냐면 마이너스 10이란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a, b 값을 정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빼줘야 되죠.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8a가 되고요.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마이너스 16이 돼서 a는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a가 마이너스 2면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면서 플러스 4로 바뀌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4로 바뀌죠. b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2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ax 플러스 b에 해당이 되는 것은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2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죠. 자, 다음 문제 6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 볼게요. 자, 다항식 fx를 그랬습니다. 다항식 fx를 각각 누구로 나눈다고요? x-1, x-2, x-3. 자, 얘네들로 나눈답니다. 자, 그때 나머지가 각각 한 놈은 5고요, 한 놈은 9고요, 한 놈은 47이랍니다. 자, 그럴 때 이 fx를 x-1 곱하기 x-2 곱하기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각각의 몫을 잡아주셔야 되죠. L, M, N이라고 잡고요. 자, 여기 뭐라고 잡을까요? QX라고 잡죠, 뭐. 그죠? L-M 다 써먹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몇 차식이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이 몇 차식이냐면 3차식입니다. 3차. 그죠? 3차식이니까 여기에는 몇 차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2차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2차식의 일반형을 잡아주시면 어떻게 잡아줘야 되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잡아주셔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미지수가 몇 개냐? a, b, c 세 개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되는 것도 세 개인데 위에서 다행히도 세 개를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죠? 세 개를 정리하면 여기는 뭐냐? f1은 5고요. f2는 9고요. f3는 47이에요. 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다 죽이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자, x에 먼저 1을 집어넣으면 개수들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x에다 2 집어넣게 되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9란 뜻이 되고요. x에다 3 집어넣게 되면 9a 플러스 4b 4가 왜 나와요? 3이 나오죠. 3b 플러스 c는 47. 자, 여기까지 쓰고 또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건 3원 1차 연립방정식이죠.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는 형태인데,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형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된 문제의 포인트냐? 바로 미지수의 개수를 계속 줄여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3개지만 2개짜리 2개로 줄이고 그 다음에 하나짜리 1차 방정식으로 줄인 다음에 그놈의 값을 구하고 거꾸로 오면서 나머지 문자들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2원 1차 연립방정식 2개를 찾아줘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 뺀 식을 하나 요 2개에서 찾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9A에서 4A 빼면 몇 A입니까? 5A가 되죠. 5A 그 다음에 3B에서 2B를 빼면 플러스 B예요. 그 다음에 C는 사라져버리죠. C는 사라지고요. 47에서 9를 뺀 거니까 38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38? 맞죠? 그죠? 47에서 9 뺐으니까 7개 빼고 2개 더 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4A에서 A 빼면 3A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2b에서 b 빼면 b가 되겠죠. c는 사라지고요. 여기는 얼마가 남냐면 9에서 5 뺐으니까 4가 남습니다. 그죠? 자,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먼저 문자 하나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바로 밑에서 위에 거를 또 빼줘야 되겠죠. 요 두 개를 연립해서 5a에서 3a 빼면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38에서 4를 빼면은 34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굴 구할 수가 있습니까? 아, a가 얼마구나, 17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문자의 값들을 이제 순서대로 구해주시면 되는데요. a가 17이면요, 여기가 17이에요. 17, 여기가 17. 자, 그러면 세배하게 되면 3, 7에 21, 3일은 5, 51이 됩니다. 그죠? 그럼 이 51이 일로 넘어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51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51이 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47이 되겠죠. 마이너스 47. 그죠? 바로 b의 값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있냐면 b는 마이너스 47이야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C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맨 첫 번째 식으로 들어가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식 여기로 들어가서 나머지 것들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A하고 B를 더하게 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0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럼 요게 넘어가 버리면 플러스 30 되니까 C의 값이 나오게 되죠. C는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3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순서대로 A가 17, B가 마이너스 47, C가 35라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라는 것은 2차식 마이너스 17x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47x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상수항이 플러스 35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6번. 자, 6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fx를 그랬죠? 다항식 fx를 x-1로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마이너스 5와 플러스 3이다 그랬어요. 자, 그때 이 fx를 갖다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답니다. 요거 인수분해 되죠. x-1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이렇게 되겠고요. 그때 나머지를 rx라고 합니다. 요 rx라고 한대네요. 그때 r2를 구하여라 그랬죠. 내가 구하려는 건 요 r2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RX에 관한 식만 구해내면 사실은 해결이 되는 거죠. 이때의 몫을 L, 요때의 몫을 M, 요때를 N이라고 잡아봅시다. 자, 위에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F1은 마이너스 5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 알 수 있는 건 여기 플러스죠. F 마이너스 1은 플러스 3이야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잡아주셔야겠는데 지금 RX에 관한 식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주셔야 되냐면 RX가 2차로 나눴으니까 1차식 AX 플러스 B라는 식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자, 이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우리 뭐라고 그랬냐면 F1이 마이너스 5야 그랬으니까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여기다 또 집어넣는 거거든요. X에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나옵니다. 이 A 플러스 B가 얼마란 얘기냐면 마이너스 5고요. X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이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오게 되고요. 그놈의 값이 3이란 뜻이 되겠죠. 자, 좀 빠르죠. 자, 이원시차 연립방정식 나왔습니다. 둘이 더하거나 빼서 해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일단 더하게 되면 A가 사라지고요. 자, 2B가 나오죠. 2B가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B 값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B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로 바뀌게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우리가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요 식은요. RX라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RX는 A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R2를 구하여라 그랬죠? 그러면 X가 2로 바뀌었을 때를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배 곱하기 2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을 계산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4의 2배 마이너스 8에 1을 더 빼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9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67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6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fx는 그랬죠? 자, 써볼게요. 다항식 fx를 갖다가 x-1의 제곱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목만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목만 있고요. 자, 이놈을 갖다가 x-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5가 된다 그랬어요. 몫을 m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이 fx를 갖다 누구로 나눌 거냐면 x-1의 제곱과 x-3의
곱으로 나누면 그때의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자, 몫을 갖다 n이라고 잡아주면 되겠고요. 이때 나머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나머지는 몇 차식입니까? 3차식으로 나눴죠. 여기가 지금 3차예요. 3차.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2차식의 일반형을 가져야 되겠죠. 2차의 일반형 바로 a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죠. 자, 보시다시피 요 미지수가 지금 3개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어진 식은 2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 차수를 끄집어 내려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보니까 이거 3차로 나왔더니 2차가 나왔는데 이 2차가 오히려 여기 나누는 수들보다도 차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얘로 나누면 나눠 떨어져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놈을 빨리 바꿔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바로 요 놈이라는 요 식을 갖다가 x-1의 제곱으로 더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나누어 떨어진다. 자, 그런데 동차식이니까 결국은 요 a만 남게 되니까 요 식은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a의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돼 있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의 값만 구하면 되는데요. 이 a의 값은 누굴 이용해서 구하죠? 바로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았던 F3이 5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즉 x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요. 그 값이 5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3에서 1 빼면 2거든요. 2의 제곱이면 4예요. 4a는 5란 뜻이니까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가냐면 4분의 5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a에 만족하는 값은요. 4분의 5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r이라는 것은요. 4분의 5배의 x-1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8번이네요. 자, 조금만 우리 학생 여러분들 힘냅시다. 몇 문제 안 남았으니까 힘내시죠. 자, 68번 문제 볼게요. 자, 봅시다. 자, 다항식 fx는 그랬고요.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4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fx를 갖다가 x제곱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나누면 그때의 나머지는 누가 되느냐. 자, 바로 위에 앞에 봤던 문제와 똑같은 동일한 형태가 되겠죠. 자, 몫을 잡아주시면 L, 그 다음에 M, 그 다음에 N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2차식의 일반형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돼야겠으나 미지수가 3개인데 2개밖에 안 가르쳐주고 있죠. 더군다나 얘는 더 복잡한 형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인수도 나오지 않는 형태니까 빨리 요 놈으로 더 나누어서 해결을 봐야 되겠죠. 어차피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계수 A가 남는 꼴이니까 계수 A 써주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의 X 플러스 1로 나눈다는 얘기고요. 몫은 생기지 않겠죠. 그 대신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니까 뒤에다가 X 플러스 1만 더 붙여주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제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 A 값은 어디서 구해옵니까? 바로 두 번째 식에서 F1이 4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4가 되는 값을 찾아주면 되죠. X에다 1 집어넣으면요. 1의 제곱은 1이죠. 1 더하면 2죠. 그러니까 2A가 되겠고요. 여기 1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놈이 4란 뜻이에요. 자, 만족하는 A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거 넘어가면 2니까 A는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A는 1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A에다가 뿅 집어넣어서 간단히 한 걸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는 요거 1이니까 아무 의미 없죠? X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X에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문제 69번입니다. 69번 보죠. 자, fx를 그랬습니다. fx를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qx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나머지는 4다 그랬죠. 바로 이 qx를 갖다가 다시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플러스 2다 그랬죠. 여기를 q'x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구하라는 것이 뭐냐?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fx를 x-2로 나눌 때의 나머지라는 것은 뭘 구하여라 이런 뜻입니까? f2 구하여라 이런 뜻이에요. f2 구하여라. 그러면 x를 빨리 2로 바꿔버리면 되죠. 그러면 f2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f2는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q2 그 다음에 플러스 4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이거 봐라. Q2라는 값을 빨리 구해와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이 Q2를 밑에 식에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2라는 것은 여기 2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여기 2 들어가고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Q2라는 것은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2의 값을 바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네요. 요 값이 2란 뜻이니까요. 계산되어진 결과는 얼마입니까? 2의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플러스 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7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자, fx는 다음과 같은 3차식이 x-1, x-1을 인수로 가질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죠. 자, 무슨 말이냐? x-1과 x-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것은 f1도 제로요, f2도 제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집어넣어서 a, b 값 정하란 뜻이 돼버렸습니다. 1 집어넣게 되면 f1은 어떻게 되죠? f1이라는 것은 개수들만 남죠? 2 플러스 a 플러스 1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이놈은 0이다 이런 뜻이 되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다음 두 번째. 자, x-2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f2가 뭐가 돼버린다는 얘기냐면 2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2는 4, 2, 8에다가 8이 16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4a가 되겠고요. 플러스 2 플러스 b죠. 바로 이놈이 0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뭘 할 수가 있느냐? 4a 플러스 b에 해당하는 것이 마이너스 18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a, b 값 정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 빼버리면 돼요. 3a는 자, 뺀다는 얘기는 반대로 더하는 게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15가 돼서 만족하는 a의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a 값 구했고요. a가 마이너스 5면 넘어가서 플러스 5가 돼버리니까 b는 2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 구하라고 합니까? 바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a제곱에 해당하는 것은 25, 그 다음에 b제곱에 해당하는 것은 플러스 4가 돼서 둘이 더한 값이죠. 자, 정답은 얼마입니까? 29가 정답이 되겠죠. 자,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다음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랬죠. 예, 봅시다. 자, 개수들 먼저 써줘야 되죠. 2, 그 다음에 5, 1차에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4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자, 여기 얼마 집어넣어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까? 요게 0 되게 하는 값 2분의 3이죠. 2분의 3 적어주시고 첫 번째 그대로 내려와요. 곱해져서 3이 되겠고 더해져서 8이 되겠고 2, 4, 8, 4, 3, 12가 되겠고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3이 되겠고 플러스 1이 되죠. 바로 이놈이 나머지죠. 나머지고 얘는 다시 몇으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2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왜? 요것은 x-2분의 3으로 나눈 거란 얘기죠. 그죠? 근데 2배가 돼 있으니까 반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죠? 반으로 나눠야 x-2분의 3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1이 되고요. 여기는 4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때의 나머지는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건 제대로 써줘야 되죠. 자, 1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가 x제곱임을 뜻하고요. 플러스 4x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이죠. 바로 요 놈이 뭐가 된다? 몫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5제곱 그랬어요. 개수가 1이니까 5제곱, 4제곱, 3제곱, 2제곱, 1제곱, 그 다음에 상수항 1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자, 0 되게 하는 값으로 찾아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 그랬으니까 여긴 첫 번째 내려와서 1, 마이너스 1, 더해져서 마이너스 1, 곱해져서 1, 내려와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는 얼마입니까? 0이죠. 자, 0이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중요한 표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 쓸 수 있다라고 그랬죠?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표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는 나머지는 제로가 되겠고요. 자, 몫은 어떻게 써주면 됩니까? 0, 1, 2, 3, 4 4차식이 되겠죠.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2번 문제 보죠. 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퀄 어쩌고 저쩌고. 자, 이거 많이 봤죠? 그죠? 연속조립제법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차가 1이고요. 그 다음에 2차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써줘야 되고 1차가 2고요. 상수항이 4입니다. 자, 얘네들을 누구로 나눠가라고요? 연속조립제법이란 얘가 0 되게 하는 값 1로 나눠가는 거죠. 1, 1, 1, 1, 3, 3, 7이 되겠죠. 그죠? 바로 이 7의 값이 누구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D의 값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한 번 더 해주면 1, 1, 1, 2, 2, 5가 되겠죠. 그죠? 바로 이 5의 값은 누가 될까요? 이 5의 값은 바로 C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C 값이 되겠고요. 자, 다음 한 번 또 해줘야 되죠. 1, 1, 1, 3이 되죠. 그죠? 자, 바로 이 3의 값은 누가 됩니까? 바로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1의 값은 누가 됩니까? A의 값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A, B, C, D 값을 정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73번. 자,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7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요것도 보도록 합시다. x-2로 계속 나가고 있죠. x-2로. 자, 정리하게 되면 연속조립제법. 물론 치환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책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들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혹시 그 방법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그 방법을 통해서도 한번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연속조립제법 사용을 하면 3차항의 개수가 1이고요. 2차항이 -4. 1차항이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5가 되겠죠. 자, 역시 몇으로 나눠갑니까? 그렇죠. 2로 나눠가는 거죠. 2로 나눠가는 거예요. 2로 나눠가면 여기가 2, 여기는 1, 2, -2, -4, -1, -2. 자,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7이 되겠죠. 그죠? 바로 얘가 D값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또 2로 가야 되겠죠? 2로 정리를 해주면 1, 그 다음에 2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0이고요. 0이고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1이죠. 자, 한 번만 더 가면 됩니다. 자, 2가 되겠고요. 여긴 1이고요. 여긴 2고 여긴 2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순서대로 바로 요 놈이 누구의 값이냐면 A의 값, 그 다음에 요 놈이 누구의 값? B의 값, 요 놈이 누구의 값? C의 값, 요 놈이 D의 값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뭘 구하랍니까? A와 B와 C와 D를 더한 값 그랬으니까 해당하는 값들 써주면 되죠.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죠? 계산되어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과 마이너스 1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5가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이제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냐면 바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립제법에 하는 형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그죠?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늦은 밤이지만 좀 이따 자고 일어나서요.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그러세요. 알겠죠? 자, 다음 강의에서는요. 바로 요 내용을 가지고 연습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